이슈 투데이. 네, 금요일 이슈 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 제로 난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살인자 동그라미 난감? 저희는 오늘 살인자 오 난감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네. 네. 그리고 살인자 영 난감은요. 이게 이제 그 표기가 그 제목 사이에 그냥 이응 하나가 들어가기 이응 하나가 때문에 들어가 네. 네, 이게 원래는 그 원작에서는 그 이게 사실 웹툰이거든요. 아. 이게 로마 그 글자 영이라고 하던데 이응이 아니고. 예, 이응이 아니라 로마 그 표기인데 그러면 오 난감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심지어 작가는 살인자 오 난감이라고 있고 뭐 감독이나 배우들은 또 어떤 배우들은 살인자 영 난감으로 영 있고 난감, 근데 그 원작자가 얘기하기를 그냥 마음대로 읽으십시오. 마음대로. 저희는 그냥 살인자 오 난감으로 오늘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살인자 동그라미 난감 이렇게. 네. 넷플릭스 드라마죠. 지금 예. 8부작으로 개봉이 됐고요. 여러분들 좀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비영어권에서는 2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종기전 스릴러를 잘 만들거든요. 형사물 너무 잘 만들어요. 네. 너무 잘 만드는데 이 사이코패스라든지 어떤 이런 것 플러스 영웅물이 좀 섞여 있는 이 혼합 장르로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첫 장르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2011년도에 웹툰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도 보는 만화죠.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나오고 나서 벌써 한 12년,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을까? 왜냐면 원작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평범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부르는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그룹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러면서 굉장히 순하고 온순하고 하지만 모든 일이 되는 게 없는 아주 평범한 그야말로 평범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대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살인을 하게 돼요. 그 내적으로 쌓였던 분노가 네.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을衝動적으로 하게 되는데 신기한 게 이 살인에 대해서 사건 현장을 이제 취재하고 조사하고 살인자를 잡으려고 하는 게 난감이란 형사입니다. 근데 이 형사가 추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건 현장에서 어떤 증거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용의자를 잡을 수 없는 수배를 내릴 수 없는 지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완전 범죄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살인 사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 주인공 대학생의 이야기이자 그리고 난감이라는 형사가 추적하는 그 추적의 스릴러인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왜 배트맨의 그런 영웅물과 여러분들 넷플릭스 여러분들 그 덱스터라는 예전에 HBO에서 했던 그 사이코 킬러인데 나쁜 사람들만 잡아서 죽이는 그런 형사들이 죽이지 못하는 잡지 못하는 범인들 사회의 악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이코 킬러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덱스터라고. 이런 약간 혼용된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이게 워낙에 어둡고 침울하고 어떻게 보면 1, 2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네. 내가 이탕이라는 평범한 대학생 살인자의 편을 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학생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주인공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거든요. 3, 4편 들어가면서 동화되면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전개를 하는데 원작과 비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드라마로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탄생이자 그리고 혼합 장르로서 한국 드라마가 그동안 잘 승화되지 못했던 영웅물과 스릴러의 정말 대단한 조합이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줄거리만 들으셔도 굉장히 흥미로운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연히 살인을 하는 대학생이 누구야? 이 최우식이. 네네 최우식 배우죠. 네. 배우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여기 손석구도 나온다면서요. 네네. 형사로 형사로. 잡는 형사로 손석구가 나오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희준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이희준. 네. 근데 이희준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한데 새로운 빌런은 악당인데 악당이라고 볼 수 없는 악당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등장을 하는데 이희준 씨 연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최호식 씨라든지 손석구 씨의 연기를 압도하는 해요? 60대의 모습으로 나오죠. 너무 대단하고 그 연기 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희준 씨가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 사실은 워낙에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주연을 맡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고 여기서도 사이드킥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와 저런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원작자가 이제 꼬마비라는 웹툰 작가인데 대단했고 그 연기를 한 이희준 씨의 연기가 정말 빛을 발하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5부 정도 가게 되면 사실은 좀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반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후반에는 이희준 씨가 끌고 가게 되는 거죠. 8부작을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래서 이탕이라는 그 평범한 대학생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인하고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죽임을 맞아요. 당할 마땅한 하지만 경찰의 체포망을 피해서 아직까지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처벌을 하는 그런 영웅의 역할을 하거든요. 과연 이탕이라는 학생이 잡힐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슈퍼파워적인 그런 슈퍼내추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게 뭐 우연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필링 같은 게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약간 좀 신비하고 슈퍼내추럴한 내용들을 좋아하시면서 그리고 스릴러와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런 면들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적합한 장르의 탄생이다.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름에 네. 이번 주말엔 저는 한번 봐야 되겠네. 네. 할 일이 8부작입니다. 없는데. 저는 그 주인공 이름이 네. 이탕과 형사 이름이 장난감이잖아요. 네네네. 왜 이 작가는 형사의 이름에 장난감이라고 이름을 네. 붙였을까? 장난감이에요? 네네. 그 성이 장 씨예요. 이름이 아. 난감이에요. 아. 그래서 그 한국 사회의 요즘의 어떤 현실을 이름에 빗대 가지고 좀 그 숨겨놓은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이 범죄자라고 뭐라고 욕을 할 수가 없는 또는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그 지구촌에 뭐 넓게는 지구촌, 좁게는 한국의 사회를 좀 더 좀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거를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흥미로웠어요. 작품이 또 그 감독 연출을 한 사람이 이창희 감독이라고 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매니아급의 그래요? 감독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임시완 씨하고 네. 여러분들 임시완 씨 정말 곱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예쁘게 생긴 배우잖아요. 네. 임시완 씨 그리고 이동욱 씨. 이동욱 씨도 뭐 얼굴 진짜 하얘가지고 네. 엄청나게 팬들이 많은 좀 네. 예쁜 배우인데 이동욱 씨는 이번에 그 저 킬러들의 무슨 샤핑몰, 뭐죠? 킬러들의 아, 네.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두 배우를 정말 사이코 킬러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묘사하고 그 이제 세트장에서의 그 사실 구성을 공간하는 그냥 프로덕션 디자이너라 불리는데 그 어떤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침울하고 정말 인간들이 보통 느끼고 있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것들을 연출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최호식 씨 보면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유순한 그런 네, 청년의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숨겨 있는 어떤 광기라든지 그리고 또 그 타인은 지옥에서 이다에서도 보여줬던 그 임시완 씨가 얼마나 얼굴이 네. 정말 이쁩니까? 네.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분노와 광기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연출을 너무 네.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르들이 이제 거북하신 분들도 있고 보고 나면 나 정말 기분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특정한 장르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만 또 이런 장르를 통해서 뭔가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맞습니다. 가지거나
더 좀 깊게 들어가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품은요. 외계 플러스인 2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LA에서 그 CGV에서 지금 상영 중이고요. 예.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갔더니 관객이 없더라고요.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개봉한 지 좀 시간이 많이 네.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가서 이제 보시는데 일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전우치라는 작품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약간은 이제 그런 류라든지 뭐 좀 더 현대극으로 보면 뭐 다찌마와리라는 그런 작품들하고 좀 비슷한 류인데 예를 들면은 판타지가 들어가고 액션 무협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이파이가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이 정말 혼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그런 두 작품을 좀 골라왔는데 1편에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 미래와 현재와 과거 왔다 그리고 갔다 하면서. 예 시대적 장르 시대물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죠. 현대이지만 외계인의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외계인과 그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뭐 삼국시대 정도의 그런 당시의 시대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무협물까지도 이제 섭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현대에 살고 있던 그 소녀가 과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시간의 공간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고 과연 이 주인공 이안이라는 소녀가 성장을 해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외계인들의 침공을 막는 뭐 쉽게 표현하면 침공인데 막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미션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었어요. 그래요? 그냥 즐겁게 그냥 네. 즐겁게죠. 1편은 평론가님. 솔직히 말해서 뭐 어수선했어요. 네. 영화가. 어수선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편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성향이 그러니까 살인자 남감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성향이 굉장히 이제 멜로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은 딱 정형화돼서 모든 게 완결적으로 아름답게 끝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실은 스포일도 됐어요. 저희 한국 관객들이. 네. 왜냐하면 그만큼 완결적인 구조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좋은데 뭔가가 튀고 튕겨 나가고 뭔가가 미완결적이면서 어떤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재벌의 딸이었다가 다음번에 재벌의 아들이 주인공이었다가 재벌 아들이었다가 또 양자가 됐다가 이런 플롯을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살인자 난감도 그렇고 외계인 2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정신사납고 난잡하고 정말 어수선하고 근데 그 안에서 각각의 네.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묘한 특징적인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어떻게 조화를 시켜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1편보다 2편은 그 완성도가 더 높고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네.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네. 저는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그 백투더퓨처 네, 영화 네, 그때 봤었던 그 어렸을 적 시절의 그 즐거움과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동차가 이렇게 확 재밌죠. 나올 네. 때 캡처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근데 네. 한국에는 사실 그런 장르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 편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런데 다행이죠. 1편을 다시 한번 보고 2편을 보는 게 훨씬 그러면 좀 낫나? 머리가 좀 아프실 거고요. 저는 그냥 네. 2편만 2편 보셔도 거예요? 된다. 그래요? 근데 2편을 보시고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1편을 돌아가셔서 보셔도 된다. 아, 이제 그 이렇게. 1편에 대한 요약을 앞부분에 조금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근데 사실 네.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적인 면이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기술적인 만들었어요. 면을. 그래요? 그 편집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한 점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아주 속도 있게 잘 우리나라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배우들이 배우들 많이 사실은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네. 그 배우들이 정말 적절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품이라든지 맞아요. 의상이라든지 네. 그리고 액션씬에 있어서도 그 코리오그래피라고 불리우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와이어 액션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 2가 정말 뛰어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런 장르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와이어 장면이라든지 날아다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들의 연기와 그다음에 날아다닐 때 의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술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맞습니다. 그 외계인이에요. 부분은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번 주말이 참 바빠지겠는데. 이야기 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니 시리즈 8편에다가 지금 외계인 2까지 하면은 이게 도대체 토탈 시간만 따져도 이게 3시 2시간이 주말을 온전히 갖다 바치는 거죠. 주말을 반납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야단 났네. 네. 여기서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